안녕하세요, 도골입니다. 이번 17일 패치 리뷰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패치는 굉장히 괜찮게 된 편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살펴보고 리뷰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외장 부품 추가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렇게 껍질 분쇄기부터 화염 낙인 이것까지 있는데, 움직이는 요새는 심층부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시그마 섹터 2개에서 나눠가지고 드랍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데요. 화염 낙인의 보조 전원은 화속성 스킬 쓰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고, 이번에 나온 블레어랑 찰떡인 듯한 느낌이고, 효과 범위, 지속시간 이런 것들이 불속성 계승자들한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나쁘지 않다. 다만 이동속도 감소 5%가 있으니까 이 페널티는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역병의 보조 전원인데, 이거는 학살자를 완벽하게 저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런과 프레이나 기준으로요. 일단 공학 특히 스킬 위력 증가율과 총기 데미지가 많이 낮아지긴 하지만 독속성 스킬 위력 증가율이 43.2%에다가 킬런처럼 전용 자원을 쓰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21.6%가 더 올라가요. 학살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킬 자원 소모량 추가까지 있기 때문에 스킬 위력이 26.1%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병의 보조 전원이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이나 같은 경우는 자원 소모 때문에 만화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걸 사용한다면은 정신력 수집가를 빼버려도 아마 잘 굴러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마법사의 보조 전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위력 6%에다가 스킬 사용 시 3번 중첩으로다가 최대 84%의 무속성 스킬 위력을 가지고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무속성 계승자들은 전부 다 스킬 딜을 쓰는 캐릭터들이라면 이걸로 갈아타면 됩니다. 다만 총기 공격력 마이너스 12%라는 페널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움직이는 요새는 이제 방어력 올라가는 거라서 넘어가면 되고, 왜 얘네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약간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패치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반응로 옵션 강화랑 외장 부품 옵션 강화, 이거 두 개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반응로를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 수치까지 강화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량의 이제 강화 재료를 소모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짜잔, 최대치 도달하면 이제 여기서 사라지면서 너 강화 다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옵션은 노란색일 경우 이렇게 한쪽에 모두 다 채웠을 때 강화 완료가 되어 있으면은 들어가는 재료가 반타작이 됩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다 올려야 되니까 많이 드는데, 이거는 한 개만 올려야 되니까 5,000이 들죠. 최대치까지 이렇게 올릴 때마다 들어가는 옵션 강화 재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란색 있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자원 소모를 조금 많이 줄일 수 있긴 하겠죠.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파랑색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자원 소모는 똑같고, 이게 계속 곱절을 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랑부터는 절대 시작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노랑 보라색이라던가 보라색 최소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라색으로 해도 좀 올라가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가끔 대성공이 있기 때문에 대성공이 성공하면은 조금 자원 소모가 줄어들긴 하겠죠. 반응로 옵션 강화는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편이긴 한데, 외장 부품 옵션 강화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 부품은 세트를 4개 시키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도 많고, 지금까지 잘 쓰지 않았던 에너지 제어 핵이 여기선 재료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강화하는 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건 똑같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강화를 끝까지 땡기면은 들어가는 재료가 반쪽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같은 경우 대성공을 한 번에 쫙 차가지고 바로 클리어.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얘가 보라색 단계를 넘어서 노란색 단계에 입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강제로 노란색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꾸준히 활용하면은 반응로나 이제 외장 부품 여러분들이 파밍하면서 얻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해도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파밍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잡동사니 제외 필터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노란색 아니면 안 썼는데, 정말 중요한 이런 몇 가지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단계를 좀 낮춰서 파밍을 하시면은 이걸로 끌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전보단 세팅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추가된 컨텐츠 중 하나가 보이드 침식 정화 도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침식 정화 30단계를 클리어하면은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도는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깰 때마다 보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깨봤자 추가 보상이 없어요. 62일 후에 다시 아마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때 뭐 이제 맵이 또 달라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5단계 맵이 존재하고, 침식 같은 던전이라서 총기로 이제 잡아주는 게 가장 빠르고 좋아요.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것보다 여전히 세레나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세레나에 총매 발라둔 거 속성별로 이제 여기 약점 정보 보고서 1단계는 얼음 약하고, 2단계 3단계는 전기 약하고, 4단계는 독이 약하고, 5단계도 독이 약하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한 번씩 깨서 보상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리더보드 그런 거에 본인이 목을 맨다 하는 사람들은 더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오늘 패치 진행하면서 이네즈가 이제 사냥에서 좀 불편했던 뭐 Q 같은 게 이제 기계 같은 거에 안 들어간다던가 맞고 튕겨져 나갈 때 무적 같은 대상한테 발리면은 Q가 사라진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조금 사냥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딜이 약한 이네즈 같은 느낌? 그 외에는 얼티밋 플레이어 스토리 추가라던가 뭐 캐릭터에 대한 그런 리뷰가 있을 텐데 그거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거라서 일단 오늘 패치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티밋 버니 같은 경우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데 일반 기준으로 드랍 확률이 38%가 돼버리는 바람에 뉴비들이 가지고 놀기에 정말 좋은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가 좀 굵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플레어 빌드랑 그런 거 추후 영상으로 바로바로 업로드 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채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